국민의힘이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주말 골프를 쳐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 시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뒤늦은 반성이라고 보고 오는 26일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집권 논의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수해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사자가 뒤늦게 사과하긴 했지만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국면에서 골프를 금지한 당 윤리규칙을 어긴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특히 논란 초기 홍 시장이 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후속 회의에서 홍 시장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중 골프로 당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는데 윤리위는 앞서 홍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수위라는 것은 재반 사정이 다 가만히 돼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인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더라도 당장 시정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정협의 등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다음 공직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리위는 수해 상황에서 워크숍을 열어 논란이 된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권고가 내려진 김연아 전 의원의 징계 수위는 다음 달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희생자 14명이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참사를 막았어야 할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면서 한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충북도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입니다. 재난관리 총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분향소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사고가 나고 1시간 정도 지나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오송 현장으로 향하지 않고 물이 넘친 괴산댐으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사님 혹시 그 보고 1시간이나 늦어졌다 논란이 있는데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제가 우선 그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지금 국무총리실의 감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는 그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창에서의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오송의 상황의 긴박성 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상자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자신이 일찍 갔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드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그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괴산댐 붕괴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이 논란이 되자 김영환 지사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는 자책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김 지사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죠. 지난 3월 30일 충북 제천 산불대는 인근 지역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도 지사가 가면 진화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산불 현장에 가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말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술자리는 가고 산불 현장은 안 가는 건 바람직하냐는 거죠. 유족의 마음을 후벼판 이번 발언도 지역 재난관리 총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주말 골프를 쳐서 무리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 시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뒤늦은 반성이라고 본 겁니다. 나인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당사자가 뒤늦게 사과하긴 했지만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국면에서 골프를 금지한 당 윤리규칙을 어긴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평을 함께해야 하고 특히 논란 초기 홍 시장이 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후속 회의에서 홍 시장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중 골프로 당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는데 윤리위는 앞서 홍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수위라는 것은 제방 사정이 다 가만히 돼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인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더라도 당장 시정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정협의 등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다음 공직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홍준표 시장은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로 답했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당이 징계를 개시하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징계는 제명, 또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뉘는데요. 폭우 골프에 이어서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홍준표 시장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수해 기간에 있었던 발언 논란도 여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비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에 김 의원은 결국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죠. 국민의힘은 대통령 비난에 국민적 참사를 이용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공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극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 공세인 건 알겠는데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을 정정의 무기로 쓰는 나쁜 버릇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염류가 되니까. 그렇죠. 이쪽은 국민의힘 당 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물이 오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불이 오면 차라리 재라도 남는데 물이 오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물로 수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잘 해주셔야지 뭐. 그러게요. 빨리빨리 하게 복구하고. 뭐 재난지역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래야 어떻게 일단 재난지역 그래 해가지고 합니다. 그 대통령 제가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또 다른 피해 지역에서 거기 가셨거든요. 저는 이쪽 지역으로 오고 대통령께서 그쪽 가서 나중에 결과 보고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까지 오셔가지고 여기가 물이 막 들어가는 데는 집이 그냥 쏟아지는 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물은 순식간에 덮쳐요. 네, 아니 그냥 막 들어가는 데는 아파트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예. 저희들이 하여간 우리 당원들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빨리 복받도록 우리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부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 공부하는 데라. 실제로 이 시설 작물들의 경우에는 일반 그 벼농사보다 좀 더 많은 그 피해를 입은 것 같아 보이고요. 가축들도 꽤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데요. 집계가 되는 대로 최대한 뭐 이렇게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물 안 빠진 지는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도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체 집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집계를 할 텐데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하우스 다 물담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 알았다. 대표님 건의 사항이 하나 있어요. 건의 사항이 뭐냐면 여기 하우스 보시고 오셨는데 하우스 이 설치하는 것이 돈보다 그 작업장에 들은 비용이 더 많아요. 거의 여기 보신 것이 1억 이상 될 거예요. 한쪽만 해도. 저쪽이요 뭐 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농민 하우스 보험이 하우스 실제 재배하는 면적만 나오지 작업장에는 쏙 빠졌어요. 그러면 피해 면적이 작업장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보험도 안 되고 뭐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그거 다시 법을 고쳐서 피해가 이걸 농작물에 한해서만 시정을 해줘야죠. 시설에 대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옆에 이제 한동 정도는 거기에서 이제 차도 마시고 농기에도 보관하고 그런 그 시설이 지금 보험이 안 된다 그 말씀. 시설 재배하는 거 말고 보조할 수 있는 그 관리동 비슷하게 쓰는 그런 거. 아니 작업장이라고 우리가 해요. 다른데 거기에 거기서 수학에서 거기 포장도 하고 전기 다 하죠. 컨트롤링이 보일러니 멀리 다 들어있어요. 주민 여러분들 애로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아무튼 편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그러면 거기 보고 오셨어요. 힘내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그래요.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님이 여러분들 의견 종합적으로 다 들으셨고 현장도 보시고 했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편해서 새끼들 보면 이게 다 이게 몇 새끼들인데 그죠? 송들에 키우는 몇 새끼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매년 작년에도 그랬지만 여기 저 배수로가 말씀 거리 드렸어요. 선생님 말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해줘야 돼.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런 상황에서 알아야 되는 올해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그거는 제가 거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 그게 제일 시급하다. 그거 제일 시급해요. 여기. 알겠습니다. 작년에 차 조심하시고. 제도 선포했을 때 예. 사진만 찍으시고 사진만 찍고 가시고. 오늘자리 바라기 감옥 피시오. 뭔가 하나 갖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고마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의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뭐 손님 뭐 그럼 끄셔야지 이걸로. 여기 누가 뭘 해줄 거야?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가 됩니다.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기는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과에서 논란 확산은 차단됐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해 중에 골프를 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라든가 글을 올린 이 두 가지가 좀 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잘못한 게 없다, 내가 기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굉장히 고압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골프를 수해 중에 쳤다가 하는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한 4일 정도의 씨름을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기싸움을 벌이면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또 전력이 분명히 생겨버렸기 때문에 뒤늦은 사과가 양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오늘 윤리위원장 발표대로 해당 행위로 있었던 기존의 사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생겼던 이미 기존 행위, 골프를 쳤다는 기존 행위와 골프 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더 싸웠다는 의미에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 해당 행위는 이미 생겨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징계 개시에 착수를 한 거고요. 다만 뒤늦게나마 사과를 했다는 점은 제가 보건대 다음 주에 열릴 징계 결정 수위에서 징계 결정을 수위를 정할 때는 일정 정도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변수는 되겠다. 그러나 징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윤리 강령에 있고. 예. 자, 윤리위 다음 회의는 26일에 열린다고 하고요. 일단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다, 트집 잡지 말라. 자,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는데요. 나흘 만에 사과도 했고 오늘은 또 SNS 이 글들도 다 삭제하면서 지금 윤리위가 요청도 안 했는데 사과문도 또 제출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껏 몸을 낮추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네티즌 용어로 하면은 노빠꾸 스트레이트 홍준표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그것도 중징계,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당, 야당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이 참사로, 그러니까 이 재해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거니까 이게 국민적 공분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안 맞는 부분들, 내로남불, 이를테면은 이해찬 총리 이제 3.1절 골프 시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국민은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제 잣대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언으로 들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라고 했다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맞는 말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국민들한테 좀 안 좋게 비춰진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돼가지고
좀 이제 빠르게 조금 이제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징계 감형 사유가 될지언정 이게 징계를 안 받을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26일 날 당사자 이제 소명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텐데 국민의힘 징계 그 종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명, 탈당권, 당원권 정지, 경고 이 4단계인데 자, 이 사과가 가만히 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징계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원권 정지, 뭐 이제 제명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는 이게 뭐 과거 사례나 이렇게 봤을 때 뭐 제명을 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뭐 지역위원장 뭐 이런 분이었는데. 공직에 있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됐거든요. 요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1,014명이 나와가지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시킨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왜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이 시키지 않았어도 어떤 공직자료의 어떤 책임감 뭐 그리고 뭐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가급적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건데 그거를 지휘해야 할 부분이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명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는 정무적인 부분들과 뭐 사과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당원권 정지가 나올 것 같아요. 당원권 정지 저는 6개월. 6개월. 예,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골프 치는 문화가 좀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사과도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있느냐 이런 의견이 한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당 윤리 강령에 수해가 났을 때 골프를 치거나 유흥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와서 본인 소명을 만약에 예. 하게 되면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할 텐데 일단 미리 사과를 했고 또 다음 주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징계에 열렸을 때 사과문도 제출하고 뭐 비상근무 계획표도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페이스북에 문제가 되는 그 글도 다 삭제를 했고 상당히 지금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면 양형을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중징계를 할 경우에 홍준표 시장의 그 특유의 성격으로 봐서 제명이나 탈당권 같은 중징계가 됐을 때 거기에 반발해서 싸움이 시작되면 당내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부가 예, 그 사후적으로 이게 사실은 더 큰 분란이 생길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 발언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 현 김기현 대표랑 또 설전을 벌여서 상임고문 해체하면서 상당 정도의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봉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홍 시장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 이게 제2라운드가 돼서 당내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중징계는 아마 윤리위에서도 아마 고려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몇 개월이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성의 정도 네. 이런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합쳐서 아마 네. 당원권 정지의 개월이 이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가 열리는 26일까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도 좀 가만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 시간에 골프 연습 논란이 있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가 없다 보니까 형평성 그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좀 설전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리위 회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들에 대한 경고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뭐 이제 그 당 상임고문도 얼마 전에 이제 해촉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 갈등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앞서 저 김남국 의원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좀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국민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뭐 홍준표를 죽이기 위해서 뭐 당에서 주류해서 뭐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징계가 나와도 그렇게 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예, 그냥 뭐 이제 제가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건 홍 시장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근데 어쨌든 납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 지금 여러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 여당이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늑장 대응 논란으로 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많은데요. 김영환 충북도지사 오늘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늦게 찾은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현장에 갔다 한들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한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가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까지만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의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요즘 이제 몇 가지 사례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김영환 지사도 사실은 저 안타까운 이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가서 정말 진정으로 애도를 하고 왔고, 계속 전반적인 그 말의 맥락은 앞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죄송하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제 저런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요. 그리고 저 논란된 발언에 대해서도 몇 시간 만에 또 사과를 다시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말 생각 없이 나온 그 어떤 논란이 되는 그 잘못된 발언이었는데, 정말 정치인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공개적인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유가족,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당사자,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공직자의 무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하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저 발언이 좀 더욱더 우리들에겐 조금 안 좋게 들리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정을 놓고 야당들이 정치 공세를 벌였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을 또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또 데자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빨리 바로잡아서 사과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엄중하게 좀 지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책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엄청난 사고라고 생각 못했다. 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리트윗하면서 바로 또 직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게, 이게 이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특히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는 거짓말하면은 나중에 다 금방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명으로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지 말라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간결하게 하고 잘못은 빨리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이걸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는 건데, 지금 정부 여당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말로써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 해명도 그렇고, 뭐 지금 김영환 지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러시니까 뭐 화가 나시지, 뭐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뭐 대통령 심기경호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아주 간결하고 드라이하게, 제가 뭐 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했으면 깔끔하게 될 문제, 더 이상 논란이 안 커지는 문제인데, 좀 뭐 이제 아쉽다라는 부분이 들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임명은 한 명이 죽든 두 명이 죽든 자기 관할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가고 그거를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 인식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영환 지사가 보고를 받은 시간이 9시 44분이고요.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시간 넘은 시각이라 그래서 지금 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안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나마 이렇게 사과 말로도 안 하고 사과문만 발표해서 이 또한 또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공직자의 말의 엄중함, 행동의 엄중함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김무겸 의원 궁평 지자차도 발언이 좀
여당에서는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 여당도 같은 입장입니까?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당 의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이런 정말 국민적인 아픔, 이런 수해가 났을 때는 예. 여야 할 것 없이 자중하고 조심해야겠죠. 네. 궁평 지하차도로 우리 조국의 민족의 운명을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런 표현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께 다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 입장을 밝혔어요.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생각은 뭐 앞서 또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매우 그건 뭐 부적절했다는 것이 또 뭐 그것은 뭐 국민의힘의 입장뿐만 아니라 예, 이제 예. 국민의 시각에서 이제 그런 민주당에서는 당 입장이 차원에서 많았고요. 어떤 뭐 조치라든지 이런 게 예정돼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네. 일단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고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이제 가족을 잃고 예, 뭐 예. 이러한 이제 큰 그런 국가적 재난, 그러니까 큰 사고에 있어서 좀 이것을 정쟁화한다는 것은 어떤 경위를 떠나서 예, 예.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